네, 안녕하세요. 정원 인사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적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선수를 다시 한 번 더 스카우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선수인데요. 바로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입니다. 현재 이제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링크가 좀 진하게 나고 있고요. 이제 조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토트넘의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이 됐죠. 네, 어쨌든 팀을 떠나게 됐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을 맡을 것으로 일단 유력합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제 이전에는 브랜트포드라는 팀을 이끌었었죠. 브랜트포드는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선수들의 수집이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축구를 접목시키면서 전체적인 팀 전술과 팀 리딩을 이끌어 나가는데 뚜렷하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2024-2025 시즌에 가장 좋았던 폼을 보여줬던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바로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링크가 강하게 뜨고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반대로 토트넘 링크도 뜨고 있습니다. 네, 프랑크 감독이 토트넘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브라이언 은베모와 콜린스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건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와 마테우스 쿠냐. 네, 마테우스 쿠냐가 현재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합류가 확정이 됐고 오피셜이 났습니다. 마테우스 쿠냐와 브라이언 은베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설명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특히나 아모린 감독이 왜 이 두 선수를 그토록 원하는지, 네,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를 위주로 설명을 하되, 마테우스 쿠냐와 조금 접목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이 둘의 공통점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떠한 경기를, 어떠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지를 한번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죠.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는 99년생의 카메룬 선수입니다. 카메룬 국적 그리고 프랑스 국적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브라이언 은베모가 원래는 이번 시즌보다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에 약간의 기복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장점 말씀드리기 전에 단점부터 먼저 살짝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선수가 상수로 오랫동안 잘했던 건 아닙니다. 약간 빅찬스 미스도 조금 있었던 편이고,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특히 오른발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조금 적은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찬스를 득점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마테우스 쿠냐와 조금 다르죠. 마테우스 쿠냐는 실제로 이제 2024, 2025 시즌도 잘했지만 2023, 2024 시즌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두 시즌을 굉장히 검증받았던 마테우스 쿠냐에 비해선 브라이언 은베모는 약간 이번 시즌에 폭발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약간 비교가 된다. 이렇게 일단 서두에 좀 비교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브라이언 은베모의 이번 스탯이 왜 이렇게 부각을 받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 38경기 출전해서 20골 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27개예요. 38경기 27개의 공격 포인트. 대단한 수치입니다. 네, 득점을 20개나 기록했다는 거는 일단은 득점 랭크에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흔히 말해서 축구를 좀 보시는 팬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원투펀치를 보시는 팬분들은 조금 많이 아시겠죠? XG값. XG값이라는 것은 골 기대값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그 장면에서 그 슈팅을 했을 때 그 골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100번 중에 몇 번이 되느냐를 퍼센트로 이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면 이 XG 값이 굉장히 낮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원더골, 슈퍼골 이런 걸로 명칭을 부르기도 하고, 반대로 PK골 같은 경우에는 XG 값이 0.75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뭐냐면 4번 중에 3번은 들어가야 되는 확률로 측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이렇게 득점률이 높은 장면, 득점률이 높은 상황은 XG 값이 높습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은베모 선수의 기대 득점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12골입니다. 그러니까 12.3골이거든요. 근데 실제 득점을 20골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는 12골을 넣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 이번 시즌 놓여져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20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골을 넣기 힘든 상황에서도 골을 많이 넣은 것도 사실이고, 넣을 만한 장면을 모두 넣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찬스를 놓치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번 시즌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를 데이터로 책정했을 때는 이 선수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12골을 넣는 게 이 선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오는 수치야라고 했는데 20골을 넣은 거예요.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건 단연 리그 1위 기록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5대 리그를 보더라도 레버쿠젠의 시크 선수를 제외하고는 2위 기록이에요. 유럽 5대 리그에서. 대단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PK골도 넣어요. PK도 있어서 XG값이 좀 높긴 합니다만은 PK골을 제외하더라도 5대 리그 2위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고요. 더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대 어시스트가 리그 1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기대 어시스트는 뭐냐? 이러한 장면에서 도움을 줬을 때 어떠한 장면에서 이 패스를 연결했을 때 이게 동료가 득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장면, 이어서 책정되는 그 도움 기대값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기대 도움값이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고 XA라고 합니다. XA 값이라고 하죠. 이 선수가 리그에서 기대 도움값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9.3입니다.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9개, 9.3개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개밖에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2개는 팀 동료가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은배모는 왜 찬스를 만드는데 능한 건가? 은배모의 선수의 유형은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때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은배모 선수는 오른쪽에서 뜁니다. 이제 왼발잡이 선수인 건 다들 아실 테니까 왼발을 잘 쓰면서 오른발에 대한 약간 사용 빈도가 좀 적은 비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번 시즌에는 오른발 사용 빈도도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왼발과 오른발을 조금 더 자유자재로 활용해주는 부분이 많이 생겼고요. 실질적으로는 오른쪽 윙포워드에서 뜁니다.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4-4-2도 쓰고 3-4-3도 쓰고 4백도 씁니다. 4-3-3도 씁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플랜을 가져가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체제에서 오른쪽 윙포워드,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계속해서 활약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유형이 드리블 성공, 그러니까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근데 여기서 드리블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상대 수비의 등 뒤로 들어갔을 때가 드리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상대 수비를 제껴서 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내 동선에서 나오면 그게 드리블이 되는 거고요. 옆으로 드리블을 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선수를 지나가는 행위는 이게 드리블인가? 드리블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데이터 통계학으로는, 그리고 축구 데이터 총계 쪽으로 보면은 드리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굉장히 드리블을 잘하는데, 이 선수 굉장히 볼 드리블을 잘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드리블로 모두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스텝인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드리블, 상대 수비를 비껴나가는 드리블은 다 스텝인이고요. 상대 수비의 등 뒤로 넘어가는 드리블, 상대 수비의 등 뒤로 공이 운반되는 것, 그게 내가 같이 몸이 움직이는 것만 드리블로 데이터로는 측정이 됩니다. 데이터도 보고 전체적인 FIFA의 규정을 봤을 때, FIFA 용어의 규정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은배모는 뭘 잘하는 선수냐?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스텝인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동료를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측면에서의 3자 플레이, 측면에서의 4자 플레이, 혹은 2대1 플레이, 이런 어떤 측면 부분 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굉장한 일가견이 있는 선수예요. 측면에서의 찬스 메이킹처럼 경기를 풀어내면서 그거를 경기 전체적으로 풀어내주는, 그게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그러한 어떤 역량이 왜 그럼 이 선수가 어떠한 걸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선수들과 2대1 패스를 통해서 혹은 3자 플레이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냐? 드리블을 잘하는 유형은 아니라 그랬는데 오케이, 그러면 스텝인을 통해서 상대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각도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떻게 하길래? 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선수 브라이언 은베보의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볼 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볼 캐리, 볼 운반이에요. 저희가 이제 축구라는 스포츠는 공을 골대 안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야 경기가 이기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공이 어디에 있을 때가 골문 안에 들어가기 쉬울까요? 바로 골문 근처로 갈수록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술의 고민은 뭐냐면 공을 어떻게 하면 상대 골문 근처에 보낼지가 중요한 건데요. 그거를
롱킥으로 보내는 팀도 있고 짧은 패스를 통해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팀들도 있고 선수의 개인 기량을 통해서 볼을 운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인데 결국에는 패스를 통해서 혹은 직접 볼을 달고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패스는 다양한 루트가 생기는 거고 볼을 달고 전진하는 거는 선수의 개인 기량을 통해서 볼을 달고 전진하는 건데 여기서 브라이언 은베모의 장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브라이언 은베모는 이번 시즌 볼 캐리 운반을 통해서 득점,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 게 11골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을 달고 전진해서 골문 근처로 가서 거기서 상대에게 어떤 위협적인 찬스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 동료에게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거에 굉장히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베모가 볼을 달고 캐리하는 거 오케이. 그럼 볼 전진은 좋아. 볼 운반은 좋아.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선수의 또 탁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쉽게 말해서 옵더볼이라고 하죠. 옵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수치로도 책정이 되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옵더볼 러닝 1위입니다. 1038회를 했어요. 옵더볼 러닝이 뭐야? 내가 공을 잡고 있지 않을 때 쉽게 말해서 내가 리커버리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동료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내가 전진하는 거, 내가 공을 갖고 있지 않는 내가 빈 공간으로 침투하고 볼을 주고 바로 다시 움직이는 이 짧은 거리가 다 책정이 되거든요, 데이터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 브라이언 은베모의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포드 경기를 제가 이번 시즌에 중계도 했었고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는 볼을 주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이 선수의 굉장한 또 장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옵더블 움직임이죠. 볼을 주고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미끼가 돼서 동료 선수들, 특히 뭐 담스코르라든지 위사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되돌아가면은 제가 말했던 이 측면에서의 부분 전술이 나오는 겁니다. 공을 주고 움직이니까 상대 수비는 거기에 대한 공간 노출이 되고 딸려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가 비고 거기를 또 제3자가 내려와서 공간을 받아주고 이러면서 측면에 3자 플레이가 만들어지고 혹은 볼을 주고 내가 바로 뛰어가면 브라이언 은베모가 뛰어가면 그걸 밟고 있다가 원투로 가볍게 내주고 이런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약간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풋살처럼 축구하는 유형이기도 해요. 이러한 어떤 순간적인 부분 전술, 동료를 이용한 동료와의 어떤 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술, 이 개인 기량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더블 러닝이 1위고 볼 소유 획득이 또 3위입니다. 그러니까 볼 소유 획득이 뭐야? 전방 지역에서 볼 소유 획득. 리커버리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압박을 들어갈 때도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도 바로 회복하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의 또 다른 장점은 시즌 전체를 봤을 때도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3,420분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가능한 시간 중에 단 5분만 결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38경기 전 경기 선발 출전했고요. 단 3경기만 교체 아웃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브라이언 은베모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선수는 브랜드포드의 이제 콜린스를 제외하고 5명은 골키퍼입니다. 수비수는 사실 센터백이기도 하고 팀의 주축 센터백이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브라이언 은베모는 다르거든요. 브라이언 은베모는 공격수예요. 공격수가 이러한 출전 시간을 가져간다는 것은 가히 놀라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라든지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상을 크게 당하지 않는다면 상수로 오랫동안 뛰어줄 수 있는 체력과 에너지 레벨은 갖춘 선수고 그거에 대한 성실함도 갖추고 있는 선수구나라고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포드에 합류한 이후에 전체 브랜드포드 출전 시간 중에서 리그에서 95.6%를 뛰었대요. 네, 뭐 대단한 수치입니다. 거의 전 경기를 뛰었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만큼 이 선수에 대한 어떤 리스크적인 부상에 대한 리스크 아니면 출전에 대한 적은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테우스 쿠냐와 조금 비교를 했었죠. 마테우스 쿠냐 역시도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조금은 결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마테우스 쿠냐는 동료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브라이언 은베모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본인이 슈팅하는 경우도 많고 동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있거든요. 근데 브라이언 은베모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낮은 위치까지도 소화가 가능하고 조금 더 와일드하고 터치라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마테우스 쿠냐는 터치라인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오히려 최전방 스트라이커
백코트 쪽으로 안쪽으로 조금 더 동선을 많이 가져가죠. 근데 브라이언 은베모는 안쪽도 되고 터치라인도 되고. 그리고 두 선수 모두 공통점으로 슈팅 전환 대비 유효 슈팅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슈팅을 시도했을 때 유효 슈팅 전환율이 쿠냐 역시도 근 50% 가까이 되고 브라이언 은베모 역시도 골 기대값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환율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역시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득점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요. 물론 수비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공격에 대한 마무리, 공격 찬스 메이킹이 된다는 부분. 여기서 이제 물론 디알로가 나올 때는 그래도 나름의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디알로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에서는 결국에는 미들맨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하나밖에 없었고 브루노를 밑으로 내리느냐 위로 올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루노를 위로 올리는 것도 좋은데 현재 이제 아모린 감독이 영입하고자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입하고자 하는 기조를 조금 본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오히려 브라이언 은베모랑 마테우스 쿠냐를 2선 공격으로 쓰고자 하는 것 같고요. 쿠냐도 최전방이 볼 수 있으니 쿠냐까지 최전방을 본다면 여러 가지 로테이션을 조금 돌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브루노도 한 칸 더 전진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시스템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브루노는 조금 더 밑에서 볼을 전진시키는 방법 자체가 킥을 통해서 전진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2선 자원들은 킥도 되는 쿠냐와 은베모지만 볼 캐리, 볼 운반에 이번 시즌 단연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이 두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 전개 시에 빌드업 시에 공을 상대 지역으로 가져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윙백들에 대한 부담도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이선 자원들이 앞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해줘야 될 역할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전방에 현재 요케레스 링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케레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쿠냐, 은베모, 요케레스. 야, 이거는 정말 글쎄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기대해볼 만한 3자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쿠냐와 은베모는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리스크도 좀 적은 부분이 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안정적인 선택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라이언 은베모에 좀 포커싱을 해봤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제가 직접 보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고 경기를 보고 느꼈던 것들은 터치라인 플레이부터 인사이드 플레이까지 가능하고 속도가 겸비돼 있고 왼발의 킥의 퀄리티가 좋은 편이고 슈팅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선수는 옵더볼 움직임까지 병행이 돼 있다 보니까 볼을 달고 전진하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좋고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 선수이다 보니 템포를 높이는 데 있어서 팀적으로 템포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브라이언 은베모와 마테우스 쿠냐를 살짝 섞어서 향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짝 겸비를 해봤고 토트넘도 가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추측을 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또 이적 시장에 새로 대두가 있는 선수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서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을 한 번 더 리포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